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며느리와 겪은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는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도윤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살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를 어머니 하며 따뜻하게 챙겨줬고 저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경험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2023년 10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던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음식의 향기만으로도 며느리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 입맛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곤 했거든요.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정말 맛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보배 같은 아이였죠. 며느리는 제 생일이 다가오자 정성껏 편지를 써서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존경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것이 제겐 참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저는 수진이에게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이웃들도 저희 며느리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정말 부럽네요. 심지어 수진이는 매일 제 건강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컨디션에 맞게 맞춤 영양제를 준비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에 영양제를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런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더욱 신뢰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 집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스마트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고개가 돌려졌는데 친구가 보낸 카톡 내용은 근데 솔직히 너 진짜 연기력 대박이다. 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바로 연속으로 오는 다음 카톡이었습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지. 조금만 참아. 유산 다 너 거라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나 더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나와 제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와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최고야. 그날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뭔가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꼭 제가 며느리에게 부동산 관련된 재산을 살짝 이야기하면 며느리는 핸드폰을 더욱 만지작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가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며느리의 카톡을 확인해야 제가 괜한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카톡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와 나눈 최근의 카톡은 나 이 정도면 어머니한테 점수 땄겠지? 그래야 다 내 거 되니까. 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진짜 우리 집안이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재산인데 내가 눈 딱 감고 참아야지. 시어머니 명품백만 봐도 토 나와. 그거 내 돈으로 바꾸면 딱인데. 카톡을 본 제 손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황급히 내려놓고 모른 척 하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며느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상냥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씁쓸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갑자기 엄청나게 아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며느리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지출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부러 엄청나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돈을 너무 아끼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의 돈과 재산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내 건강을 빌미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아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심하는 척하며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친구들과 주고받는 카톡은 역시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가 간병인이냐? 이게 다 돈 때문이지. 이제 거의 다 왔다. 유산만 받으면 드디어 끝.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 저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 게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구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유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대답을 되새겼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만나 재산을 재조정하고 모든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질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저는 며느리가 저를 속여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네들 내가 명품백 하나씩 사줄게.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뿐만 아니라 저를 험담한 내용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카톡 내용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내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하지 않나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가족을 위해 써야지. 하지만 진짜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눈앞에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보는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의 계획, 나에 대한 욕설이 선을 넘은 것 같구나.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우리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 내 돈만 본 사람이었어. 이제 더 이상 우린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동안 너는 내 진심을 짓밟고 가족을 기만해왔다. 나는 이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모실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넌 그걸 다 내팽개쳤지.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널 다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도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내 사랑은 진심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몰랐겠지.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이야.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행복. 넌 돈이 있으면 행복했겠지.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는 끝났어. 저는 마지막으로 평온한 얼굴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넌 그걸 끝까지 몰랐지. 며느리는 울면서도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은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충격에서 다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과하게 잘해준다면 한 번쯤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